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변기 시대상과 풍속, 생활, 문화, 예술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문화 영화, 이 문화 영화를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이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반려견 인구가 몇 명일까요? 무려 1,5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명 멍집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개를 굉장히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사실 개는 과거 농업 국가였던 시절은 당연하고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 했던 그런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품은 동물, 토종개를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K 댕댕이들 찐 매력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먼 옛날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동물 가운데서도 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로서 한국인이 항상 곁에 두고 아꼈던 동물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과 생활하면서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고 배고픔까지도 더불어 겪어야 했던 온순하면서도 용맹스러운 정답고 귀여운 우리들에게 우리 기억에 되살리면서 번성케 하는 일, 그것은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해설이 있는 문화 영화, 오늘의 해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 삽살개 재단 이사장 하지홍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모자가 아주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민화나 고전 속에 등장하는 토종개가 몇 종류나 되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100장의 조선시대 그림 중에 바둑이, 얼룩무늬 개가 한 40장 정도가 돼요. 가장 보편적이었나 보죠. 예. 그리고 이제 화가들이 이제 자기 실력을 뽐내기에 좀 화려하게, 바둑이가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바둑이 옛날 이름이 화구, 그래가 꽃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진 이름이네요. 예. 한 300년 전 문헌에도 바둑개로 나와요. 바둑 돌처럼. 흰 점, 검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오목개, 알까기개보다는 낫죠.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토종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법률로 지정해서 특별히 이제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첫 번째 등록이 된 건 진돗개죠? 예, 그렇죠. 네. 족보 있는 전통을 자랑하는 치명적인 매력의 진돗개, 저 썬킴과 같은 진돗개. 자, 그러면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반도의 서해 남단에 위치한 섬고장 진도에서만 살고 있던 토종견으로서 지금은 국가의 보호 관리 속에 품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여러 종류인가요? 진돗개가요? 다양한 색깔인데 이걸 처음 지정해서 보존할 때 흰 백구하고 황구만 인정을 한다고 검정은 안 되고? 배제를 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허용하자고 법을 아마 바꾸고 있고 이런 거 쓸 때다. 맞다. 옛날에 저 진도 빠져나갈 때 개 데리고 나가는지 책 확인했었죠, 저. 예. 한국 정부는 엄격한 심사와 방역 등을 통해서 견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931년도에 아키다 지역의 개를 아키다 견이라고 네. 보호운동을 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놓고 보존을 했거든요. 한국의 개도 일본 개를 닮았기 때문에 내선일체가 애견 분야에서도 이건 내선일체다 주장하기 위해서 진돗개를 지정을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지금 보존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교수님, 지금 보이는 장면이 사람 족보가 아니라 진돗개 족보죠? 예, 지금도 저렇게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와, 예. 부럽네요. 참, 강아지도 족보가 있고. 근데요, 지금 저희가 진돗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섬도 거제도, 가구도 여러 섬이 있는데 이 진도라는 이 지리적, 지역적 특수성도 이 진돗개 보존에 큰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개들은 막 섞여 있거든요. 이름도 굉장히 많고 진도 경우에는 섬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품종 보존이 된 거죠. 진돗개 5마리, 삽살개 5마리의 유전체를 싹 다 비교를 했어요. 진돗개는 2600년 전에
동남아에서 올라왔습니다. 동남아에서 왔다고요? 예. 오. 베트남계하고 제일 가까워요. 어쩐지 쌀국수를 좋아하더군요. 예. 네.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으로 올라오면서 한반도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게 진돗개입니다. 그 주인에 대한 그런 뭐 이 복종심이 뛰어나고 또 어디 길을 잃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뛰어난 게 이제 진돗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진돗개가 상당히 야성이 살아있는 개예요. 야성이. 예. 예를 들면 그 진돗개는 혼자서 알아가지고 사냥을 잘 합니다. 근데 서양의 대부분의 그 사냥개들은 이렇습니다. 사냥의 그 이래 과정이 처음에 이렇게 딱 보고 포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늑대 무리가 저놈이 약해 보이니까 저놈 잡자 네. 하면서 이제 자기들 무리한테 포인팅을 해주거든요. 잡아라. 예.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떼거리가 허딩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네. 그다음 체이징을 하고 따라잡고 그 다음에 이제 덮치는 과정도 이렇게 품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그래빙, 무는 방식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회수하는 리트리빙 하는 과정도 있고. 이 사냥 과정이 이렇게 스텝이 한 7, 8가지 과정이 쭉 있는데. 그게 이제 품종마다 다르다. 예. 서양 사람들은 나머지 다 이렇게 기능은 잃어버리고 포인팅 잘 하는 개를 영국 사람들이 포인터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개종 이름이 포인터군요.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풀숲에 이렇게 꽁이 있는 거를 탁 가리켜 주는데 지는 그 다음에 덮치고 이런 건 못하죠. 아, 그래서 이제 저기 뭐 꽁사냥 같은 걸 다니시는 분들이 포인터를 데려가가지고 예, 어딘지 포인팅만 해라. 예. 아, 그거는 이제 과거에 엽총의 사정거리가 짧을 때 네. 포인터가 사냥하는데 꼭 필요한 개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기술이 발달해가 사정거리가 길어지니까 포인팅 안 해도 되죠. 멀리 날아가는 물새 같은 거 이런 거 멀리서 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회수해오는 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리트리버 같은 개가 그래 개발돼요. 아, 리트리브가 다시 가져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서양의 사냥개들은 토막토막 지능은 가지고 있는데 네. 나머지 사냥 능력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진돗개는 혼자서 그 전 과정을 그 유전자 아직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야성이 살아있는 개고, 그러니까 이제 진도에 그때 뭐 농사 짓고 이러면서 능력 참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알아가지고 먹을 건 챙겨야 되고, 하니까 이제 나가가 노루도 잡아 먹고 뭐 별거 다 사냥하는 능력이 있죠. 아, 근데 의리는 있습니까, 진돗개가? 개는 다 의리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진돗개가 그 주인하고도 한번 이래 처음에 강아지 때 이렇게 알았던 주인하고 평생 가는데 네. 서양개들은 안 그래요. 줄 딱 잡는 사람이 주인이라요. 아, 오늘까지 어제까지 교수님이 잡았다면은 교수님이 주인인데 오늘 내가 잡으면 이제 제가 주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한 의리가 없네, 진짜. 진돗개와 삽살개는 누가 더 의리가 있나요? 그 뭐 똑같습니다. 삽살개를 더 좋아하시나요? 진돗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 삽살개를 40년 넘게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많이 기를 때 한 500마리씩 키웠거든요. 500마리요? 예. 웬만한 동네 주민들인데요. 이 삽살개 그러면은 상당히 그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삽살개 선방 그래가지고요. 네. 신선개. 예.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삽살개를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주변에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이게요? 못 보셨겠죠. 못 봤습니다, 예. 진짜. 이게 1930년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고, 아, 예.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조선 원피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gen피 그두어가는 그 회사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총독부에서 직할로. 네네네. 그래서 연간 많을 때는 50만 마리 이상, 거의 한 100만 마리 가까이 그 해서 껍질 벗겨가고, 예,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총독부 공식 문서로.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족보 있는 서양 개들은 굉장히 이제 귀하고, 네. 그냥 우리 이 개들은 그냥 똥개라 그래가지고 천시하고 이렇게 뭐 고기로 이렇게 먹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없어졌죠. 아유. 삽살개를 보존하자. 그리고 이제 보존 운동을 편 게 1960년대. 시골에서 이제 수의사 업무를 보는 후배 수의사들한테 이렇게 생긴 게 보거든, 연락 좀 해달라. 아. 이래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찾았는데 30마리를 찾았어요.
딱 그때가 제 어렸을 때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니까 이제 멸종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 복원 운동을 할 고시기였군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 30마리밖에 없는데 제가 볼 리가 있나요? 못 봤죠. 당연하죠. 자, 어떻게 보면 뭐 이 삽살개가 우리 민족과 운명 공동체였는데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멸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멸종 위기에서 어떻게 이거 위기를 극복하고 기사 회생을 했는지 저희가 아주 귀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삽살개는 애군을 쫓는 개라 하여 한국인의 소신적인 존재로 민화에 많이 저기 지금 삽살개 민화 등장한 삽살개 예. 맞죠? 그러나 일제 강점기인 20세기 초반 다른 많은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귀엽고 좀 좀 강아지입니다. 1년에 수십만 마리씩 예, 성견이 아니라 예, 지금은 너무 성견이죠. 멸종의 네. 위기를 만났다. 특히 미국에서 유전공학을 전공한 경북대학교 하지영 교수는 여러 해 동안 체계적이고 저 찍고 계신 분이 교수님이신가요? 삽살개에 대한 예. 재탕도 저 교수님이세요? 아, 예, 삽살개의 젊었을 때. 생존을 위한 일을 저도 머리가 많았습니다.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이 떼어내야 할 정도로 인기 좋으셨죠, 교수님? 교수님? 예.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DNA를 정지한 후 DNA 지문법에 의한 품종 간, 개체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교수님이 일일이 다 저기 삽살개 여기서 그 DNA라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계시는 유전자에 거죠. 대한 화학적 이름이다. 아 진짜 뭐 달려가시는 그 삽살개가 달려가시는 모습이 무슨 거의 CF 한 장면이거든요. 따라라라라라. 언제적 영상인가요 이게요? 한 30여 년 넘어 된 것 같네요. 아이고야, 그럼 거의 뭐 88 올림픽 때쯤이시네. 아, 그 전이죠. 훨씬 그 86 아시아 게임. 예, 예, 그때쯤 되네요. 뭐 이렇게 안 변하셨습니까? 네. 정정하십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되셨나요, 교수님? 독일의 슈파드로 가면 스테파니츠라는 기병 장교가 뒤에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네.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듯이 예, 도벨만 핀츠역 하면 도벨만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게거든요. 아, 사람 이름이었네요. 예, 사람 이름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미생물 유전학을 했는데 미생물 유전학은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 많은데 네. 예, 이 개 유전학으로 내가 돌아가지고 토종개 보존을 하면은 이 강아지를 이름을 도베렌만 같이 하지용견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었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빠져들었죠. 호랑이 등에는 올라탔는데 시작은 해놓고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모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아, 네. 그럼 천연기념물 등록까지 이제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시간이요? 시작하고 비교적 빨리 했죠. 네. 제가 86년부터 이제 보존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계집을 지으면서 울타리 이제 만들면서 키우기 시작을 했고 86년에 시작을 했고 92년에 지정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8마리가 한 50마리, 60마리 될 때 야, 이거 사료값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삽살개가 많이 먹나요? 많이 먹죠. 저 덩치가 크니까. 덩치 크니까. 예. 네. 삽살개 방자, 네. 그 한자로 삽살개 방자가 있거든요. 삽살개 방자가요? 예. 네. 그 계전자에 털이 길다고 트럭 산보가 털 3개가 붙 이렇게. 예, 그게 삽살개 방자거든요. 오, 네. 근데 그 방자가 어디 쓰인지 아십니까? 어디 있을까요? 규모가 방대하다. 콜방자입니다. 방대하다 할 때 그 방자가 삽살개 방자. 예. 이거 제가 다른 역사 강의할 때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만항 정령할 때 그게 막 삽살개 털이 막 휘날리면서 옛날에는 애견 문화도 없으니까 빗질 하면 안 해주고 키웠겠죠. 그러니까 막 털 북성이 엉망이겠죠. 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처음 들으셨을걸요? 경령이 방만하다 할 때 그 방자가 삽살개 방자. 예. 그래서 이 삽살개는 굉장히 덩치가 큰 게죠. 우리 토종개 중에 제일 큽니다. 근데 뭐 토종계로 뭐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정받기 위해 무슨 조건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토종개임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문헌에 기록이 있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또 주변에 아시아의 개들하고 혈연적인 관계 이게 이제 인정이 돼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품종이 되려고 하면 집단이 있어야 되죠. 한두 마리 가지고는 이게 품종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50마리는 넘어가는 집단을 유지하면서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네. 저도 그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긴 거와 달리. 뭐 많은 분들이 차도남이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하는 말이 분양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키울 여건 되시면 여건은 뭐가 필요한가요? 뭐 마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파트에서 못 키우죠. 인터넷 그 삽살개 치시면 네. 바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마당이 있고 사람이 딱 봤을 때 약간 순한 사람이다, 성실해 보인다 그러면 예. 바로 분양. 예, 잡아먹을 아, 그렇진 않죠. 염려 없는 분이 잘 키우겠다 그러면 여건 되면 저희도 분양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연기념물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경주의 동경인데, 이게 무슨 개일까요? 정말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개인가요? 꼴이 없는 경주 특산의 개지요. 지금 저 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몇 마리가 있나요, 우리나라 현재요? 동경이가 경주에 저 사육장이 있거든요. 보존하는. 네. 거기서 한 500마리 정도 아마 기록을 있지 싶습니다. 그 동경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 도쿄가 아니라 고려시대 때 이제 경주를 동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가 이름이 동경인가요? 예. 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조들이 기록으로 동경에 대한 기록이 참 많아요. 맞습니까? 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주에 갔더니만 꼬리 짧은 개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댕댕이 그러기도 하고. 요즘 MZ세대가 이제 그 강아지를 멍멍이 대신에 댕댕이라 부르는 것이 한 3, 40년 전에도 원래 있었군요. 그러면은 그 댕견이 아마 이렇게 좀 변형된 옛날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그 유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이 황남동 출토 톡인데 저기 나와 있는 개가 좀 꼬리가 없거든요. 예. 동경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저걸 인위적으로 자른 건 아니고요. 예. 왜 동경이는 꼬리가 저렇게 짧을까요?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 일어나서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꼬리 있는 포유동물 중에 5만 마리 중에 한 마리 꼬리가 없는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아, 쥐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 네. 사실 사람은 저 꼬리 없는 원숭이에서 유래했는 셈이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렇죠. 사람은 꼬리 없는 원숭이죠. 정말 토종개라고 하면 삽살개와 진돗개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민족과 함께 쭉 했던 역사가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뭐 교수님의 연구에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토종개의 개체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교수님의 정말 노고에 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30년 넘게 이제 토종개 연구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애견 문화적으로는 사실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실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토종개가 한 10종류 이상이 되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차우차우, 뭐 샤페이, 네. 페키니스 뭐 많거든요. 그런 개들이 굉장히 널리 그 서양에서도 길러지는데 그 비해서 우리 개들은 우리 요 안에서만 우리 개이기 때문에 뭐 소중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하는데 네. 예. 그래서 동경이, 진돗개, 삽살개 이런 개들을 세계 수준에 맞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로 이렇게 빨리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개들을 우리보다 좀 더 많이 기르거든요. 그렇죠. 네. 기르는데 그들은 가족의 일원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마당에서 자기 집에 가족처럼 한국 개들을, 진돗개를 많이 기르기 시작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 가족 중에 한국 토종개가 있고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개를 좋아하고 개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우리 개들을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이 개 가지고도 우리가 토종개 한류를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반려견 문화 지금 돌풍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뭐 서양견 정도 좋지만 우리 토종견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라 주변 분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문화 영화를 들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